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왜 점잖게 하세요? 이거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팔기 전에 상담하는. 네. 자,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명 멘트입니다. 네. 왜 당황하시고 그러세요? 예정이 없던 일이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주식시장도 우리가 애정에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인생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적게 살았을 건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고요. 대신 그만큼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게 주식시장이고,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자,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미래의 결과는 상당히 밝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매일 궁금하게 고뇌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의 이 상승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궁금을 해결하지 않고 달려가는 말에만 계속적인 채찍질을 가하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또 하락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만큼 공든탑이 무너지랴. 맞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탑을 공들여 쌓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만 그냥 좋게만 보고 먹기 좋은 게 보기도 좋다라는 얘기에만 믿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자체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소폭 다들 그 상승분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자, 미국 방식과는 달라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 바로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면 쉽게 우리나라 지수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당한 거래대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고, 자, 지수에 연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고 가져가실 때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종목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와 황민영 멘토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0.34% 상승한 2127.2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587억 원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들이 491억 원 매도, 개인들도 89억 원 정도 지금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한데요. 현재 1.5% 정도의 반등, 그리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1.18% 하락 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0.23% 정도 하락세, 한국전력이 1.6% 정도 상승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포스코가 현재 0.2%, 0.5% 정도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 정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제일모직 역시도 2.9% 정도대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최근에 상승 종목으로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 SDS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SDS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이 컸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주주의 지분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흐름, 반등조차 좀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상승 종목들로 이제 그 구간 안에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 지분 물량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시장에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기에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벤트, 그 재료성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올라서면서 상한가 거의 부근까지 올라섰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종가로 5.2% 정도 상승에 그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역시 우리가 고민하겠죠. 자, 따라붙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업은 따라붙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만 일정 부분 좀 올라와 주면 수익 실현 내지는 좀 물량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 SDS 잘 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현재 시장 우리가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바로 소 잡는 칼도 필요하고 닭 잡는 칼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오늘 닭 잡는 칼을 꺼내들 수 있을까?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차트로 한번 말씀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 자체는 지금 꾸준한 상승, 정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시세 분출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자, 이렇게 매물을 조금 펼쳐놓고 본다면 자, 하단 군력 여기에서 상당한 매물 자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시장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큰 성장을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바로 중소형 기업들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2015년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고점 자리였던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힘든 자리예요.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대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자, 다음카코가 0.8%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0.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이 다시 한 번 더 2.6%대 강세 나타내고 있죠. 자, 메디톡스가 2.1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자, 내추럴 엔도텍이 마이너스 3%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LNS가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봤고요. 그런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서울반도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보시면 어제 그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한 개가 있었어요. 바로 자사주 10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뉴스였는데 매입할 것이다 라는 뉴스였죠. 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바닥권역에서부터 지금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반도체 어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파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우리 방송 꼭 참고하시고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보겠고요. 자, 시간이 10시 7분, 10시 8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황민 멘토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급격하게 한번 갭으로 떠서 올렸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과열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부분에서는 한 번의 눌림목 자리를 예상을 해보고 조금은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자체가 출렁거릴 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조급해하시고 아유 참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또 걱정이고 올라가면 또 걱정이고. 자, 여러분 걱정할 바에 주식 왜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주식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손해가 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셔서 바라보시는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신이 부족하신 분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전화번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글쎄요. 네. 확인해봐야 되겠죠? 아, 이거 애드리브 오늘 영 못 받아주시는데요. 아, 애드립이 오늘 좀 과하신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 자체도 오늘따라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른손에는 볼펜, 왼손에는 뭐라도 한 개 들고 계셔야겠죠. 아니면 손바닥에 적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저희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다날 매도해도 될까요? 07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 노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 팔지 마십시오. 자,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매수가가 얼마시죠, 지금? 자, 9,850원에 비중이 40%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850원. 40% 가지고 계시고. 자, 언제 사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튈 때 사셨다, 그죠? 튈 때 사셨는데, 뉴스가 조금 나오니까 욕심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 지금 지금 권역 자체는 팔고 뭐 안 사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자, 다날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유. 그 부분 자체는 바로 신용의 물량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 보면,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심지어 양쪽 하나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시장이 빠지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갖다 붙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오를 때는 또 좋은 이유를 또 다 갖다 붙입니다. 야, 양쪽 하나로 좋게 해석하고 금리 인상도 지금 좋게 해석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다날 한번 같이 볼게요. 다날이 첫 번째 이제 빠질 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였죠. 비용만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좋은 요건이다. 사업이 다변하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지금 뱅크 오브 원래 카카오입니까? 카카오랑 같이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분 말고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샀다는 겁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신용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절대로 주식시장에서는 공짜 돈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신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올리기가 부담된다는 거죠. 신용 물량은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가는 물량인데 주가를 올리는 입장에서 쉽게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투자 철칙을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시장이 좋으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시장이 나쁘면 이것도 싫어 보이고 저것도 싫어 보이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눈이 필요하고 신용 물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못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왜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자, 물량 자체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자, 9,500원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매도 구간이었다, 그죠? 9,5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말라버립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없는 가격권력이었다. 그러면 이 단가 자체는 9,500원 선이 되겠다, 그죠? 자, 9,500원이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0원 선에서 지금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단권역에서의 매도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상단권역을 넘어갈 때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60일선 이평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60이평선은 어차피 종가상의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라면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비중 40% 많이 실었어요. 더 실어도 됩니다. 자, 지금 만원대는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 9,500원 선에 가깝게 나타났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상단에 12,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보실 건데요. 어떤 종목 준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 매도해도 될까요? 713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였나요?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위치에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근거로 또 제시해 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유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유가가 어느 정도의 그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유나 화학주도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올라갔던 주요 원인이 바로 유가 하락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트유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갤런당 1.61달러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제트유 가격은 이미 돌아서고 있는 하락을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자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히로시마 공항 착륙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도 자주 이제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비행기 사고가 착륙에 대한 사고나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이슈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가는 통상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이건 어찌 보면 신뢰도의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뭐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지만 운전대를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비행기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두려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분포가 된다면 결국은 여행 쪽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지금부터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8,650원이에요. 지금 현재 8,120원 정도 되는데 다른 분들 역시 이제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 9,000원대 이상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그런 자리 안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미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고 이제 앞으로로 내다봤을 때도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도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유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가는 역사적인 저가 권역 자체를 찍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공주에 관한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바라보셔야겠죠. 자, 유가가 빠졌을 때는 항공주가 올랐는데 과연 그런 유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의 몫이고, 그리고 황민영 멘토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정유업종에 대한 뭡니까, 그거.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를 좀 더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면, 네. 손이 간질간질거리시나 봐요.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적인 증명 자료가 있는데요. 빨강색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파랑색은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에는 둔감해지고, 대신에 그 상승에는 상당히 할떡할떡거리죠. 맞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먹고 나와야 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자, 주식시장을 좀 더 평온하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가온미디어 매수해도 될까요? 680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NO! 사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님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세트박스라든지 아니면 방송 수신기, 세트박스를 뜻하는 용어죠. 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 가온미디어가 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곳이 남미, 중남미 쪽, 아니면 인도 시장,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브릭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시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8,300원, 8,400원 자리가 이제 맥점이었다. 그죠? 자,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고가군역과 저가군역의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자, 고가군역과 저가군역 자체가, 고가군역과 저가군역 자체가 움직이면서 주가 자체가 지금 크게 한번 올랐죠. 하지만 세력의 평단가가 얼마예요? 8,400원, 8,500원대죠. 자,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체 TP 가격이라고 하는 50%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개인들의 물량이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 개인들의 물량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있던 고가군역을 넘어갈 때 거래량은 상당히 운집된 상태에서, 현재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고요. 투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8,300원대가 기준 가격인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에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인데 주가는 한 번 더 빠졌다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직은 사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9,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호텔 신라 매도해도 될까요? 528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놉니다. 자, 호텔신라.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호텔신라는요, 최근에 급등세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제 현대산업하고 호텔신라, 이 두 업체가 HDC 신라 면세점에 대한 입찰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국내 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신라 면세점을 또 입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단기에 한번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입찰 소식은 뭐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호텔신라에 대한 뭐 수익성과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결국 이제 중국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랐죠, 주가가. 또 이제 관련 업체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큰
하나의 재료가 이제 발생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어떤 수익성 개선 이런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제 국가들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이제 지배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관광객 수요를 본다면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 수요가 꽤 많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그 자금 수요 자체도 지금 과거에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돈을 썼다면 지금은 중국 쪽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호텔신라의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쪽에서 이제 우리가 지출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을 계속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 쪽에서의 그 관광객 수요가 지출 자체를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안에서 백화점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지출하는 그 소비도 있겠지만 면세점 쪽에서 지출하는 그 소비 자체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 동력 자체가 이제 면세점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에 좀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유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일단 이전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13만 5,500원인데요. 일단 13만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린다면 바로 전날 이 거래의 전이었습니다. 14일날 이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때 저점 자리인 11만 7,5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짧게 한번 익절가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텔신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호텔신라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대산업 쪽이죠. 현대산업과 같이 공동으로 이제 국내 쪽, 네. 새롭게 이제 면세점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보가 상당히 약하십니다. 그렇죠. 정보가 약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황미애 멘토는 옆에서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또 부족한 정보가 조금 있다면 또다시 또 추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의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를 하셔서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군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스바이오메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449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NO!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뒷북치는 일을 항상 여러분들은 하시는지 저는 종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안건이 있었다 그죠? 왜 한스바이오메드가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는 뭐였나요? 예? 방송을 보신 분들 집에서 혼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올랐습니까? 자, 보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슈였다 그죠? 어디에 대해서? 예? 이거 가슴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였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얘네들의 매집 단가가 얼마고 거기에서 어떻게 매집이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선을 한 개 그어놨습니다. 자, 바로 19,300원 자리인데요. 자, 19,300원 자리를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요 봉, 3월 20일 날 이 봉은 뭐예요? 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한 세력봉입니다. 바로 주포의 봉입니다. 누가 올렸습니까? 양매수죠. 자, 양매수잖아요. 양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겠다. 왠지 여기 이 자리에서 눌림목 같으니까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자, 이게 바로 하수의 영역입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볼게요.
넓게 놓고 한번 볼게요. 넓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요 자리 자체 지금 신고가죠? 이 자리 자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왜 이 자리에서 추천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앞에 있던 이 물량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여기서 이 자리를, 이 캔들이 어때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요 자리가 바로 매수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제가 장담합니다. 누군가가 추천해서 시청자분이 지금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중수, 하수입니다. 자, 그런 결국에는 이런 매수가는 언제 봐야 되냐면 밑에 자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자리입니다. 19,300원, 2만원. 그 자리예요. 이 종목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사면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면 21선 안 깨지면 들어가고 21선 깨지면 파세요. 팔겠죠. 그러고 내가 잘 팔았네. 자, 이 자리부터 이제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났죠. 내가 너무 일찍 팔았는 거 아닌가 혼자 또 걱정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사요. 그래 단가는 밑에서 샀으면 단가라도 맞춰졌을 건데 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24,850원인데 추가 매수를 15%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단가가 얼마예요? 24,200원, 24,300원이 되겠죠. 결국에 똑같이 또 손해예요. 왜 그렇게 주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인데 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연성 자체가 크게 나타나기는 힘들죠. 왜? 법안 자체가 1분기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주가는 당연히 쉬었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마음이 급해지면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가세요. 자, 여러분 시장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나에게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주식에게는 바람둥이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람 10번 피워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식에게는 꼭 바람둥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다는데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자, 안 들으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넥슨다이요. 넥슨 타이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입니까? 12,900원. 12,900원이요. 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20%. 20%요. 예. 자, 지금 12,850원의 가격이니까 약간의 손실이시네요. 혹시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되셨어요? 예. 혹시 이제 넥슨 타이어를 매수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올라갔다가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바닥을 한번 그거 같아서 그래서 매수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거죠? 예. 네. 그러고도 궁금한 건 없이 지금 전화한 건 실적이 어떤 거 뭐 앞으로 갈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아, 그런 게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예. 자, 넥슨 타이어를 매수하신 게 아마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과거에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했던 자리에서 이번에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넥슨 타이어는요, 일단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중국 쪽하고요, 지금 유럽의 이제 타이어 업체들이 지금 거의 이제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 깔려있는 그 물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이 잘 팔리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넥슨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역시도 이제 그들 가운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미 많이 퍼진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전략이. 정말 잘 만들거나, 그죠? 가격 대비했을 때 정말 싸게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넥슨 타이어의 그 원료 중에 하나인 천연 고무 천연 고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연 고무를 통해서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데 이 천연 고무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고무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더 다운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른 업체들도 이 고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또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실적은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주가 흐름을 보고서 접근하셨다면 글쎄요, 이게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12,9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 근처에서 지금 현재 뭐 12,850원이니까 약 50원 정도 차이네요. 그래서 12,900원 정도? 매수 가격 정도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화, 참,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상로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나노스요. 나노스! 예, 예. 예. 얼마에 사셨나요? 12,300원이요. 12,300원.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예. 보여 계시고.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어머니? 전번에 20%였는데 조금 더 추가하게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요. 자, 저의 의견은, 자, 예. 일단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예. 네, 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원에 이제 단가가 맞춰지셨고, 자, 이게 잘 가다가 한번 이제 딱 정보- 빠지니까 이제 예. 걱정돼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맞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예. 어머니, 나노스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저기 휴대폰 부품 네, 하잖아요. 휴대폰 부품인데, 예. 블루 필터라든지, 맞죠?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 맞죠? 예, 예. 그리고 뭐 필터인가, 뭐 블루 필터인가, 뭐 그거 생산하는 업체라. 그래요. 그 렌즈도 생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제품을 출시를 해내면 초도 물량, 바로 첫 번째 생산해내는 물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요번에 4월 10일 날 뭐가 출시가 됐습니까? 저기 스마트폰 그 신제품 예. 엣지인가 뭐 그런 거 예, 예, 나왔잖아요. 맞죠. 엣지인가 뭔가 나왔잖아요. 맞죠. 예? 이름 자세히 예. 몰라도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자, 예. 그리고 또 4월 말에는 또 LG에서 뭐가 또 한 게 나온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납품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을 가동시켜가지고 찍어내는 상태고, 맞죠? 납품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4월 달에 출시가 됐다면, 예?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에 1분기에는 그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찍어냈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예. 그럼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겠죠. 자,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들고 있어야 아니요, 됩니까? 실적은 좋아요, 이거 회사. 예,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장비 업체라든지, 예? 아니면, 예.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시점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아니라 출시 전,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실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 예. 자, 1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예. 자, 요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요때 오를 때는 뭐였어요? 아, 납품이 되는구나. 우리가 찍어내는구나. 내부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정보에 의해서 이 봉은 올라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자리 자체, 이 봉은 뭐예요? 아, 우리가 얘기하는 주포들이 들어왔는 봉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자, 낙폭 과대를 요렇게 요 자리에 잡으면 되겠죠. 자, 11,400, 11,500원 자리인데,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11,400, 11,500원.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선만 한 개 그어놔도 어때요?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앞에 있던 물량이 분명히 단일 매수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로 올라갔고, 지금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 쉽게 안 빠집니다. 예,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최소 14,000원까지 본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실적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좀 빠지면 또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전화 계속적으로 주시고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2611 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왔대요. 아, 전화 네, 왔습니다. 전화 왔대요.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코스맥스요. 아, 코스맥스요? 네. 네, 코스맥스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마죠? 145,000원이요. 네, 어머니, 지금 TV 소리가 좀 커서요. TV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 14만 얼마라고요? 145,000원이요. 14만 5천 원이요? 네. 아이고, 지금 13만 4천 원인데, 그러면 좀 손실이시네요? 네, 좀.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때 샀어요. 아, 네, 그랬어요? 30%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요? 네네. 자, 그러면 14만 5천 원에 30% 정도의 비중을 사셨는데, 네. 자, 코스맥스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 네네.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맥스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제 화장품이고, 화장품 네. OEM, 그리고 ODM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그럼 네. 코스맥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오늘 네. 조금. 그러니까 매수하시게 된 올렸- 계기가 뭐예요? 혹시 차트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네, 차트 보고 한 건 아니고요. 뭐 추천으로 해서. 아, 그렇군요. 네네. 자, 네네. 코스맥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작년에. 코스맥스라는 기업하고 이제 코스맥스 BTI라는 기업, 이 두 가지 기업으로 나눴는데, 네. 일단 코스맥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맥스의 경쟁업체가 이제 한국콜마예요. 아시죠? 네네네. 네. 국내 쪽에서는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의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맥스는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네. 중국 쪽에 코스맥스가 한국콜마보다 먼저 진출을 해서 이미 점유율 자체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한국콜마는 뒤늦게 이제 진출을 해서 네.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좀 따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북경 콜마 쪽에서의 그 매출보다는 코스맥스 쪽에서에 대한 그 매출 자체가 워낙 이제 큰 차이가 아직까지 다 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과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코스맥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로 항상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신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제일 윗부분에서 매수하신 것 같으니까, 그죠? 네? 매수하신 기간은 짧죠? 네, 지금 그죠? 한 2주 됐어요. 2주 정도밖에 안 되시죠? 네. 네네. 그래서,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코스맥스에 대한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그냥 현재 자리에서는 보유하세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4만 5천 원인데, 네. 정고점 자리가 14만 9,500원이잖아요. 네네. 여기 넘어설 겁니다. 네. 신고가 네. 다시 올라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종목 선택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매수하신 그 시기가 조금 아쉽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단기로는 15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만 5천 원 달성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냥 보유입니다. 네. 그냥 가져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자, 전화가 왔다네요. 전화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왜요? 어머님, 제 얼굴에 김 묻었습니까? 아니요. 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로엔 예? 엔터프라이즈. 로엔! 네. 예, 제가 이상루인데요. 로엔. 네. 네, 자,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45,400원이요. 45,400원.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15% 정도. 15%고요. 예. 자, 일단 수익권이시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로엔을 한 15,000원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했더니 한 3년 정도 보유하니까 한 55,000원? 56,000원까지 갔는데, 예. 그때 5만원에 이제 전부 매도하고, 이제 계속 보니까 한 20% 정도 지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매도 시점이 한 어느 정도 알고 싶어서요. 15,000원에 사셔서, 네. 야, 참, 궁합이 맞는 종목이었다, 그죠? 그때 한 3년 정도 보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잘하셨어요. 뭐, 3년 보유해가지고 수익 그만큼 나면 잘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그거 있어요, 사실.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네. 그동안 또 종목 옮기고 뭐 갈아타고 해도 그 수익 나기는 사실상 똔똔이에요. 한 개를 쭉 들고 가서 300% 내는 거나 3년 동안 샀다 팔았다 해서 300% 내는 거나 똔똔이고. 자, 지금 어머님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 기업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같아요. 그래서 더 간다면 더 또 길게 또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일단은 지금 팔지 마시고 더 들고 가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다만 아쉬운 거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네. 예. 그때 15,000원에서 들고 갈 때는 비중이 얼마 정도 실으셨습니까? 100%였어요. 100%. 예. 근데 왜 요번에 15%만 실었어요? 아, 지금은 자금이 여기저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얼마 없어서. 아, 얼마 없었어요. 네. 예. 얼마 없는 걸 짜내가지고 또 100% 실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로엔이라는 거는, 로엔, 음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죠? 네. 자, 멜론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엔인데, 우리가 로엔을 한번 보시기 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음악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적게 나오고 있나요? 에?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SBS에서는 K-팝 스타 4가 나오고, JTBC에서는 뭡니까? 그때 히든싱어가 나왔고, 나는 가수다, 뭐, 복면의 광, 뭐, 계속적인 음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자막으로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찾아보시면 이 노래를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항상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료화가 되고 있다는 과정이고, 그렇게 본다면 음원 사업은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요 자리하고 지금 하단에 있는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위에 있던 46,500원, 47,000원 자리는 깨지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사실. 예.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더 하십시오. 아, 이때도 계속 네. 보고 있었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매수했거든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뭐 내일 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하면 지금 자리에서 가면 신고가 이상 갑니다. 네. 제가 볼 땐 최소 6만 원을 가려고 지금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요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또 추가 매수를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신고가겠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이 지금 음원 관련주가 보면 다들 만들고 있어요. 잠시만 보면. 예. 자, 소리바다도 그렇고 지금 안 빠집니다. 주가 자체가. 맞죠? 자, 네. 그리고 KT 뮤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로엔이에요. 시장 점유율 60%예요. 예,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실 수 있어요. 예, 좀 더 들고 가세요. 아, 그러면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더 많이? 그래도 최소 30%는 실으세요. 아, 30%. 예. 그래야지 뭔가 남습니다. 예. 마음고생하고 치우실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래도 나는 획을 한번 끄어보겠다 하시면 비중을 좀 더 실으십시오. 예. 투자자가 알겠습니다. 되시려면 비중을 조금 실으신 게 맞아요. 예. 우리가 부동산 여러 개 못 사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강연에 있으시죠? 네, 예, 있습니다. 강연에 좀. 자, 시장은 좋은데 자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고요. 자, NH투자증권 미아지점 에코빌딩 2층입니다.
네, 그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우리 선상클럽과 함께 하시면 꼭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노하우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